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배당 락인데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다는 것은 두 가지. 즉, 올해 많이 올라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저조할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시장이 강하다. 뭐, 요런 건데, 이 강하다는 부분도 어쨌든 계속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한정이 된 그런 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좋게 생각하면 사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올라간다는 게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항상 시장은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그게 좋게 생각할 부분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수가 계속 오른다. 거의 이렇게 가면서 한계치에 오고 있는 지금 저점에서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2배가 올랐으면 일반적으로 개별 종목은 한 4배 정도 올라야 정상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들 많이 눈에 띕니다. 작은 종목들. 아니 뭐 내 종목 안 올랐는데? 그냥 간단한 예로 영신금속만 보더라도 저점 1,100원인데 4,000, 뭐 3배, 4배 오르지 않습니까? OC가 26,000원인데 9,000, 93,000. 한 4배, 거의 4배 가까이 오른 거고. 삼성생명 3만원 하다가 8만원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35만원 하다가 88만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평균적으로 한 지수의 2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오늘 잠깐 반짝한 대한제부는 아직 2배 정도밖에 안 올랐고, LG전자 4만원 하다가 13만원. 거의 이렇게 키를 맞춰가고 있다. 삼성 SDI 18만원에서 60만원 이렇게. NHN벅스 이것도 아직 그런 평균치에 비하면 저조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장이 지금 지수가 오르면 거의 웬만한 종목들은 곱하기 2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수가 2배가 올랐으면 종목이 4배가 올랐는데 그냥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4배가 상승했는데 여기서 뭐 먹을 게 있을까? 사실 뭐 가격으로만 보면 매수 아무도 안 하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 SDI 이거 진짜 가격 부담스럽다. 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한 7만원 정도에 10만원, 7만원 이렇게 팔았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이상한 종목 들어가서 망했는데 그거를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30만원 가는 종목이다. 근데 30만원이 아니라 60만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격만 보면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뭐 전기차 배터리가 터진다 하더라도 살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결국은 오르기 때문에, 상승을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더 강해지는 게 이제 요 오버슈팅 자리 지수가 심하게 오르는 그런 자리에서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이 이제 심하게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리, 보통 한 4% 정도면 단타로 만족하는 수익률입니다. 4% 정도인데 하루 7%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단타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중소형주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좋은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점에서 손바뀜이 나오고 시장이 그 랠리를 끝내게 됩니다. 지금 보면 도저히 시장이 꺾일 것 같지 않은, 계속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또 진짜 내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임박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안 오를 것 같다,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지? 도저히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상황이면 오르고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 사람의 뇌는
이 패턴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맞네, 두 번 하면 확실하네, 세 번 하면 이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 정도 맞아버리면. 그래서 이 패턴 인식이기 때문에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더 상승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팔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면 매도가 지금 잠깐 대기 상태입니다. 매도가 대기 상태고 매수는 신규로 계속 들어오니까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게 오늘 보면 한 2조 원 정도 때려 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2조 원 이상 때려 샀습니다. 그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안 들어오긴 했지만 이걸 하루 만에 받아내는 거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인데, 이게 이대로 가면 올해 한 2, 3월이면 고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자체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니까 여기서 약 1년 정도 에너지를 모았다가 가면 뭐 3천, 4천이 아니라 5천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니까, 당분간은 이런 종목들이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7%대 오르고, 뭐 LG전자가 5% 오르고 이렇게 올라버리면 뭐 중소형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형주들이 이렇게 뛰어버리면. 그래서 그게 보통은 지수 고점 말기적인 현상이더라.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다. 뭐 그렇다고 지금 싹 현금화해가지고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적어도 이제 잘 올라가는 종목, 잘 오르니까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손절가 정도는 잡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일종의 그냥 순수하게 수익만 보고 하는 활동이니까 이건 투기고, 투기를 할 때는 잘못됐을 때를 대비한 어떤 안전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점이 임박한 흐름이고, 이론적으로도 1439니까 2878? 이 정도가 거의 완벽한 한계치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주식을 굉장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중소형주는 상관이 없지만, 왜냐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대형주들은 저점 대비해가지고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중소형주들은 힘없는 애들은 2배 올랐으니까 조정을 설사 같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충격이 크지 않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고점에 임박한 상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코스닥은 아주 시원하게 올라버렸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거의 5%가 돼가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코스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 기분이 들뜨지 않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데 신난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여러분 풀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 안 하게. 이런 소리 안 하려면 제가 어쨌든 기분이 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게 요 인버서가 기분 상하게 하는 거니까, 어떤 부적이나 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코스닥에서 21선 지지가 공방을 펼치면서 나왔고, 그리고 추가 상승이 아주 유력한, 1천선 넘어가면서 이제 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분위기가 옮겨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코스닥에 대한, 제가 뭐 코스닥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렸던 거고, 코스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천선 돌파하고 분위기 타면 좀 작은 종목들도 온기가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을 볼 텐데, 제가 어제 약간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 댓글이 조금 이 부담이 있습니다. 확인을 하는 게 뭔가 이상한 반응이 있을 것 같다는, 이상한 반응이 아니지, 제가 이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반응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살짝 걱정이 되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평소대로 좋아요, 제 것도 찍을 수 있나? 좋아요가 평소대로는 나왔는데 어제 늦게 올린 거 치면 뭐 큰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걱정한 것과 달리 첫 댓글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도 청구권?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CB를 발행을 해서 회사에 이제 요거를 팔 수 있게 매도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구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0원에 CB를 받았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한 1,000원까지 가버립니다. 리픽싱을 해도 30%만 되니까 2,100원까지 리픽싱 했는데 1,000원이니까 이거 전환사채 이거 가망이 없네? 그래서 너네 이상해. 조기상환 청구할 거야 해가지고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매도 청구권인 것 같고, 이 매수 청구권은 일종의 콜 옵션인데 반대의 경우 CB가 한 만 원까지 갔는데 그럼 얘가 다 먹지 않습니까? CB 받은 쪽이.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최대 주주라든지 아니면 관계인에게 이 콜 옵션,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을 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콜 옵션을 행사해 가지고 원래 발행가에게 사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대충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도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건 이제 뭐 조기 상환 청구 같은 거 못하니까 주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만기까지 갖고 가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어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예. 네. 아유,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도 이렇게 좀 그런 이야기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또 좋은 말씀들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복수하고 싶은데 또 판 가격보다 올라가가지고, 예. 그래서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오면 말고, 뭐.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예. 당분간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쪽으로. 예. 왜냐면 이제 저도 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괜히 이상한 소리를 했나, 이상한 사람처럼 막 인식이 되지 않을까 조금 후회를 했습니다. 예. SK 가스, 뭐 보통 계절 타는 종목일 텐데, 가스면. 예, 겨울 되기 전에 오르고, 겨울 돼서 오르고, 뭐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울 되기 전에, 겨울 돼서, 아니면 겨울철에. 예, 그리고 뭐 계절 나쁘면 따뜻하면 떨어지고, 뭐 이런 정도인데, 배당주로서의 보통 매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 배당 수익률을 보니까 그렇게 높지도 않고, SK 디스커버리가 지분 거의 대부분 갖고 있어서 발행 주식도 900만 주 수준인데 그 중에서 67%, 자사주까지 해서 70%를 갖고 있으니까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 대한제분하고 비슷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제분은 이 매출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SK가스 같은 경우는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체가 됐다 하더라도 내실이 좋고 이러면 좋은 건데, 한국 시장에서 성장주에 대한 편애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종목들은 만년 저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히 기대할 부분이 없고, 지금은 시장이 좋긴 하지만 그냥 파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팔고 나중에 여름 지나서 다시 사시면 좋지 않을까. 예. 아이고, 재밌다니까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 나쁜 반응일 줄 알았는데,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재밌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그 꿈은 우리 마음에서 오는 어떤 신호입니다. 예. 이 신호가 요거, 이거 두 가지인데, 제가 이제 만약에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을 자신이 있는 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로 요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잘 그려지면 그날은 별 문제 없는 거고, 어느 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턱 밑에 여기 이게 맥이 뛰는 자리가 있습니다. 두 개.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 두 개를 짚고 요 맥을 다른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세 군데가 동시에 뛰면 별 문제가 없고, 세 군데가 아주 미세하게 뭔가 엇박이 난다. 그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요 두 가지로 피할 수 있습니다. 아유, 또 이상한 얘기 한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코코 스익? 예. 아웃. 예, 댓글은 다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걱정한 것과 달리 그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니다. 예, 너무 이상한 얘기 많이 하면 안 좋으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아침에 기상할 때, 여러분들, 자기 전에, 사람마다 뭐, 자신의 어떤 수호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얘기 나온 김에 또 해야 되겠네. 예, 그래서 잘 때, 내일, 예를 들어서 6시에 일어난다. 내일 6시에 눈 뜨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정성을 담아서 빌면 6시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진짜. 네. 그런 거 있고, 하나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유학생활이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따야 되니까, 하나가 이제 뭐, 인성품 뭐 해가지고 봉사활동 해야 되고, 뭐 국제품 해서 영어 점수가 충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학생활을 할 때, 우리 전통 문화라고, 그래서 교수님이 무당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무당하고 대담을 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무당에게 이제 어떻게 신을 영접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뭔가 얘기를 할 때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말대로 뭔가 신을 모신다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냐. 그랬더니 뭐 자기는 무슨 도깨비 신을 모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냐 했는데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이분이. 좀 가짜 같네. 그래가지고 제가 슬쩍 한번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도깨비 신 모신다는 건 귀신들이 보통 장난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얘기한다고 그런 거 있다는데, 그거 아마 신을 잘못 모신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면서 있다가 이제 강의실 안에서 여기서 막 설명을 하는데 한 네 분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에 앉아 있는데 막 다니면서 이제 뭐 점 비슷한 걸 봐주는 겁니다. 어떤 여학생한테는 혼자 막 창밖 보고 생각에 잠기지 않냐 뭐 이런 거 맞추면서, 그래서 막 봐주다가 저한테 가까이 오니까 제가 이런 질문 몇 번 하니까 여기 갑자기 누군가 거부하는 기운이 있다면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이제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린 건데, 거의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당들은. 예, 진짜가 잘 없습니다. 진짜라고 생각 드는 거는 있었는데, 쓸데없는 얘기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쨌든 시장은 지금 굉장히 강하고, 대형주가 강한 거는 오래 가지 못한다. 요 공식이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포스코를 한번 보면, 하나씩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경험이니까, 2007년에 매매 안 하신 분들은 요걸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2007년과 지금이 똑같이 또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보면 자 포스코의 마지막을 보시면 이 봉의 길이를 보시면 엄청납니다. 하루에 10% 막 오릅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하고 이럴 때 한번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물론 지수의 영향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보면 진짜 무서울 정도로 오릅니다. 이게 도대체 내리기나 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도저히 안 내릴 것 같아. 그래 포스코야 100만 원 간다 하고 들어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다행히 뭐 손절매를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2007년에 76만 5천 원을 찍은 포스코 그리고 이때 되면 이제 포스코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포스코 재직하면서 포스코 주식만 사모았는데 뭐 아주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때 또 일반적인 민간에서 떠도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제 형의 친구의 친구인가? 그쪽에서는 이제 그냥 포스코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면 3,000주를 갖고 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돈이 얼마 안 됐었는데 한 100만 원 가려고 하니까 이 돈이 엄청나게 되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30억 가까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30억 그러면 뭔가 좀 그때하고는 느낌이 다르지만 지금은 한 100억 정도 되는 느낌? 예. 그래서 이때 뭐 너무 잘 오른다. 안 오르는 내 종목 팔고 포스코를 갈아타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뒤로 다시는 원금을 주지 않고 가사가 보면 이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가는 겁니다. 63만 원 갔을 때 드디어 이제 본전 차고 100만 원 가나 생각했는데 애나꽁꽁 34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급기야는 15만 5천 원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신기한 게 제가 계속 여러분들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쌀 때 사고 싸게 사라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지켜도 큰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6만 5천 원에 쌀 때 사거나 싸게 산다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포스코 그래 20만 원 깨면 싸다 해가지고 사시다가 15만 원대 손절을 했습니다. 10만 원 갈까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내리면 더 사고 더 사야지. 이 가격이면 무조건 수익 보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거야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고 다시 뭐 또 떨어지고 40만 원 찍었다가 또 20만 원 오고 13만 3천 원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 2007년 고점은 다시는 안 옵니다. 그나마 포스코는 2007년 고점 찍었을 때보다는 기업 가치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기업 가치를 반영을 못하고 있고 정확하게 기업 가치를 반영하면 포스코는 이렇게 커왔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은 가치보다 높았을 때고 요 구간은 가치보다 낮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포스코 또 자기 시장 대비해가지고 또 고평가 받을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인플레이션으로 봤을 때는 자산이 거의 50조 정도 되니까 땅값 2배 뜨면 포스코 자산 100조 됩니다. 뭐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늘 종목들 특징 보는 거 뭐 사실 OCI라든지 몇 개 이제 봐놨는데 이걸 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OCI 잘 오르네 하고 마는 거니까 과거에 오버슈팅, 대형주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포스코 말고 OCI로 넘어오면 OCI는 제가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OCI 고점을 제가 정확히 맞췄습니다. 60만 원. 왜 60만 원이 없지? 요걸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때만 해도 동양제철화학이었는데 그 폴리실리콘 마진이 무지막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 산업 분석이란 게 확실히 유효한 게 당시에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생산 단가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중국 업체하고.
근데 중국 업체가 신규 투자하니까 투자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이거 역전당하겠다. 그리고 국내에도 그때 당시에 한국 폴리실리콘인가? 뭐 그런 데부터 해가지고 하나케미칼, 그리고 현대중공업, LG화학 이런 기업들까지 폴리실리콘 생산한다고 다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때. 경쟁이 치열해지겠구나. 이거는 무조건 고점이다. 예, 근데 심지어 거기다가 제가 하나 건너가지고 유상증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주가 올라갔을 때 유상증자에서 재무구조 개선하는 거는 뭐 경영자의 어떤 욕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래 얘는 고점이다 생각하고 제가 그때 OCI에 대해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흔적이 없는데? 그때 분명히 한 것 같은데 해외 발행을 했었나? 아무튼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는 다시 뭐 또 살아날 수 있겠지만 최악은 벗어났으니까 이 65만 7천 원짜리가 26,000 그 수익률을 치면 마이너스 90 한 6% 됩니다. 뭐 상장 폐지 당한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때 샀으면.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비싸게 사지 마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고 또 과거에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으로 가야 되겠구나. 예, 한국조선해양 요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긴 했습니다. 뭐 떨어졌다 다 회복했으니까. 그리고 떨어졌는데 뭐 이것도 고점에서 어떤 오버슈팅은 정확하게 또 나옵니다. 쭉 가서 5만 원대 가서 50만 원대 가가지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점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50만 원대를 갔다가 떨어질 때 요때 보면 요 변동성이라는 게 하루에 뭐 보시면 4%, 3.97, 5.44, 4% 이렇게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4%씩 오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말기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때도 제가 어쨌든 경고에 성공한 게 뭐냐면 PBR 4배 이때부터는 굉장히 한계다. 언제 벌어서 이거 4배짜리 만들 거냐. 그리고 PBR이 7배가 되면 내가 사전에 이런 거 본 적 거의 없다. 뭐 진짜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PBR 7배면 끝이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고점에 또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세 종목들 오버슈팅 나오면 대형주가 오버슈팅 나오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세 종목들을 보고 지금 대표적인 고평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오늘 삼성 SDI가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 SDI를 보면 자, 삼성 SDI가 과거에만 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저평가 종목이었는데 이제 고평가가 됐습니다. 이거 4배를 하면 한 57조 정도 됩니다. 지금 시총이 41조니까 아직 뭐 진짜 버거울 만큼의 한계는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LG화학 자산이 18조 7천억이 57조니까 이거 4배 하면 한 70조 정도 됩니다. 아직 얘들도 뭔가 아직 룸은 남아 있습니다. 4배까지 가려면.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뭐 PER은 한 80배 되는 상태. 이거 PER이 50배 넘어가면 대체로 이제 성장주들이 그런데 PER이 50배 넘어가면 그거를 유지하는 기업은 전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한 1, 2년 후에 보면 못 견딜 거다. 삼성 SDI
46배. 이것도 50배에 다 왔으니까 이제 가격적으로 매력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조심해야 된다. 전기차 배터리주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저번에 내린다고 하지 않았냐. 뭐 물론 그때는 그냥 단순 경고였고 지금은 무지막지하게 조심해야 된다. 이거 사는 순간 손절매 못하는 사람은 사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종목들을 볼 수 있고, 그러면 LG전자는 어떤 상태냐?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LG전자는 아직 양호합니다. 룸이 아직 많습니다. 예, 룸이 많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280조에 지금 500조 한다 하더라도 룸이 아직 많습니다. 다만 실적을 시장에서 기대할 만큼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니까 뭐 단기 고점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역사적 고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과거에 과하게 올랐던 종목들의 어떤 끝을 보면 지금 세게 오르는 종목들, 저거 진짜 오늘 사서 내일 보면 4% 5% 수익 나고 금방 한 20% 먹겠는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싼 종목들 사서 기다리는 거, 요거는 결코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종목 NHN 벅스는 그냥 특별한 일만 있을 때만 보고, 왜냐면 봐도 의미가 없으니까. 영신금속은 지금 반등 중인데 여기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물론 작은 종목들은 지든 마음이니까 그렇게 보는 게 의미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1일부터 이제 글 쓰고 활동 시작할 겁니다. 영신금속 네이버 게시판,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사진이 안 올라가니까, 사진 안 올라가는 건 제가 지난번에 개설한 영신금속 주주 모임 카페에다가 같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영신금속은 지금 양호한 상태고 여기 도달하지 않고 지금 가는 상태. 이게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 찍고 가서 굉장히 불안하다. 그 불안하다는 건 저는 코스닥 인버스를 샀으니까 이거 찍었으니까 불안하다. 이거 찍고 고점 돌파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가거나 뭐 이런 모습들, 여기까지 와야 이제 이 흐름이 끝나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신금속 이것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조정을 마무리했으니까 일단 기술적으로는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고점에서 한 번 더 쳐주지 않을까. 8만원 찍고 이제 상징적으로 8만원을 찍었으니까 더 가기 힘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요 양봉 나오고 두 번 쉬었으니까 일정 이흑이니까 한 번 더 나오면 요때는 진짜 사람들이 좀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런 흐름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진짜 시세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꺾인 상태에서 지수가 횡보하려면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다 올라줘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는 지수하고 거의 같이 움직이는, 지수 비중이 30%가 넘는 종목이니까 저점 대비 2배 오른 거고, 나머지 종목들 보면 13만원짜리가 2배 이상 오르고, 현대중공업 지주도 2배, 한국조선해양도 2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덜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삼성 SDI 거의 4배 가까이 오르고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면 5만원에서 지금 17만원 3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수하고 비중이 워낙 커가지고 지수의 2배가 될 수 없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그냥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거나 지수보다 못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수하고 분위기를 같이 맞춰가는 종목들은 지수가 2배 올랐으면 한 4배 오르는
요런 모습들. 그러면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그 대상, 다음번에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가 더 못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지수가 균형을 맞춘다면 지수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그 못 올라간 거를 올라가면서 만회를 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균형을 맞춰가고 그런 기세로 이제 2022년까지 올라가면 저점 대비해서 10배, 뭐 많게는 100배짜리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비싼 거 절대 사지 말자. 요것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들 최악은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